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중화반응이라는 내용, 이 단어는 중학교 과정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도, 근데 내가 만약에 수능으로 화학을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중화반응은 고3 때 and 수능 때까지도, 그래서 화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베이직이 되는 아이가 누구냐라고 한다라면 알고 있겠지만 주기율표라고 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단어도 아니라 알파벳 같은 개념. 알파벳을 당연히 알아야 단어를 외울 거고 단어를 뜻을 외워야 독해가 된다라는 개념. 그렇다고 해서 알파벳이 영어 지문에 안 나와? 나와. 그렇다고 그걸 푸는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알고 있는, 마찬가지로 이 주기율표, 그 다음에 이제 주기율표를 외우는 거에만 끝나지 않고요. 여기서 나오는 주기적 성질이라고 하는 개념을 베이직으로 반드시 깔고 들어가 주셔야 돼서, 얘는 수차례 들어도 또 듣고 또 들어도 절대 모자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 자, 이제 베이직이 되었으니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지겠지. 업그레이드가 되다가 결국에 마지막 지점, 이제 스타트가 여기였던 피니시, 가장 마지막은 바로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어여 들어와. 양적 관계. 여기 화학에서는 여기가 가장 히든 카드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는 크게 어떻게 또 나뉘냐면, 이러한 컨텐츠 구성을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냥 단순하게 내용 배우고 이거 알았어, 외웠어, 풀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컨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떤 비중을 조금 더 두고 덜 두느냐를 따지는 것이 중학교 공부가 아니라 고등학교 공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양적 관계에서는 중등하고 고1 과정, 요기 수준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고2에다가 플러스 고3 and 수능까지 요기 수준으로 두 개의 패턴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런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은 여기 거나 똑같아요. 개념은. 근데 문제의 스타일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기본적인 거에, 여기서는 이 과정에 플러스 또 여기가 붙어 들어가는데, 결국에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하고 난 문과로 가서 화학을 안 배울 거야 라고 했다라면, 여기 파트 파트라고 할게. 요 파트에서 또다시 기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실력이 나와져요. 그러면 나는 이제 문과 쪽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 여기서 화학 파트에서는 여기까지만 배우셔도 돼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서 여기까지만 배우셔도, 중요한 건 요 고1 과정이니까 이것만 배워도 되겠지. 난 문과로 갈 거라. 고1 때까지만 과학하고 고2 때는 과학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심화 과정, 여기를 보통 우리가 심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여기 과정에서 이 기본에 관련된 요 문제가 통합과학 수준의, 실제로 좀 더 보기 좋게 고2 과정이야. 선생님 나는 고1인데 왜 고2께 여기 있는 게 왜 나오나요? 하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내용이 어찌됐건 개념이 겹쳐 있기 때문에 고2 과정 문제를 꼭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리에서 역학적 에너지 파트하고 화학에서는 요 주기율표와 이 양적 관계는 어느 고등학교를 가도 다, 만약에 뭐 특목고를 가면 아예 여기까지 내고요. 특목고가 아니라 일반고를 가도 여기까지는 무조건 내요. 왜냐하면 1, 2, 3등급을 결정하는데 난이도 높은 문제를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중에 화학을 가지고 난이도를 만들 거야 라고 한다면 100% 얘를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합과학에서 내가 열심히 배웠다고 해도 고득점이 안 나오는 건 2학년 과정이 여기까지가 맞물려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아직은 고2 학생들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는 아직은 수업을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고는 가주셔야 돼요. 더 큰 중요한 거는 바로 얘네들을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얘가 들어갈 수 있고 얘를 배워서 다시 여기에서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는 거. 아직까지는 여기는 살짝 영상을 꼭 복습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는 이렇게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심화 과정 여기까지는. 그런데 나는 이과를 가서 물리나 화학을 하겠다. 근데 난 선행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반에서 말고 이 화학 원반에 가서 얘를 배우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과로서 화학을 선택하겠다라고 한다면 더 늦기 전에 얘를 무조건 늘어놓으셔야 돼요. 얘는 장담하는데 왜 장담하냐면 수능으로 가자. 수능 예를 들면 수능에서 1등급, 2등급을 결정하는 거. 물리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1, 2등급을 결정해요. 생명과학은 유전이 1, 2등급을 결정을 해요. 화학은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가 1, 2등급을 결정해요. 바로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선생님들도 좀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할 정도로 여기 파트는 모의고사 고3들 기준이야. 근데 자꾸 고등학교 3학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3 문제가 나오면 고2 문제들이 그걸 따라해요. 그 다음에 고1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 때 그중에서 그걸 가지고 끌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결국엔 아직은 내가 2학년, 3학년이 아니더라도 이 패턴들을 좀 알고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학교 때는 외우고 풀다 보면 답이 나와져.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건 당연히 베이직인 거고 내가 방향성이라든지 문제의 출제 경향, 출제 스타일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이 연습이 많이 되어져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것만 잘해 놓으면 고등학교 가서 화학 가지고 고민할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 파트를 다시 잡아주면서 살짝 여기까지도 한번 만져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 잠깐 끊었다가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의 베이직 개념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엄연히 달라. 그냥 내용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방향성을 잡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